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실버사 난이도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먼저 풀어볼 문제는 여기 보시면 문자열 집합부터 원래는 시작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코딩 테스트 책에서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고 여기 수두리 합부터 일단 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개의 수로 된 수열 A1부터 AN까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수열에 i번째 수부터 j번째 수까지의 합을 여기 A 이렇게 해서 쭉 합한 이 형태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근데 요 i부터 j번째 수까지의 합이 m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는 n과 m이 주어지고요. 이제 m은 그 합했을 때 몇이 돼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겠죠? 그 다음 줄에는 여기 배열 A에 데이터가 공백으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A 데이터를 각 3만을 넘지 않는 자연수래요. 0은 안 나오는 거예요. 자연수. 자, 이때 경우의 수를 우리는 출력하면 됩니다. 문제 단태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 만이에요. 만이고 데이터가 그럼 최대 10,000개까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10,000개의 모든 조합을 구한다? 그거는 약간 시간 복잡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의 아이디어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샘플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부분합의 개념을 쓸 건데 근데 뭐 합배열 그런 걸 쓸 건 아니고요. 부분합이 결국 얘가 부분합을 말하는 거잖아요. 경우의 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3이 나오는 거는 이렇게 더했을 때 3이 나올 수 있고 부분적으로 여기 2 합해서 2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한 가지, 이렇게 부분합을 했을 때 한 가지, 이렇게 부분합을 했을 때 한 가지.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면 이 부분합을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는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투포인터를 이용할 겁니다. 어떻게 구할 거냐, 요거는 그 부분합의 시작점과 끝점을 투포인터로 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 부분합은 요거 하나만 이 두 번째 예제를 들어볼게요. 요거 하나만 가리키도록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부분합이 어떤 게 돼야지 매칭이 되는 거예요? 5가 돼야지 매칭이 되는 거죠. 그 현재 부분합을 봅니다. 봐서 5보다 큰지 안 큰지를 봐요. 근데 5보다 1이 작죠. 작기 때문에 작을 때는 원소를 더 더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 끝에 있는 애를 이쪽으로 한 칸 옮기는 거죠. 그럼 3이죠. 3일 때 봤을 때 5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여러분? 아직도 더 작죠? 그럼 또 끝에 있는 애 데이터를 그 인덱스 마지막 포인터를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까지 했을 때 부분합이 뭐예요? 6이죠. 6은 얘랑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6이 더 큽니다. 그럴 때는 오른쪽 거를 움직이지 말고 이번에는 요 6을 조금 더 줄여봐야겠죠. 그럼 여기 스타트에 있는 걸 한 칸 이쪽으로 가져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땐 5가 되죠. 5가 됐으니까 딱 맞았으니까 카운트를 하나 체크해 주고요. 체크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두 개의 포인터를 모두 다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보고 있는 거는 어떻게 되죠?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고 있는데 여기를 보고 있을 때 이제 여긴 7이에요. 여기가 있으면 7이에요. 5보다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스타트를 한 칸 이쪽으로 옮겨주겠죠. 4는 5보다 작기 때문에 엔드를 옮겨주겠죠. 그럼 4하고 2 여기를 가리켜야 돼요. 얘는 또 5보다 크기 때문에 얘를 이쪽으로 옮겨주고 여기까지 부분합니다. 그럼 또 오른쪽으로 옮겨가겠죠. 이번에 2가 더 작으니까. 그러면 엔드가 이쪽으로 옮겨가고. 그럼 이번에는 7이 또 5보다 크니까 스타트를 이쪽으로 옮겨. 요 5는 딱 맞죠? 요거 자체가 부분합이 되는 거죠. 그럼 카운터 하나 뿔뿔 해주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두 칸 더 옮겼으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두 개 다 3을 보고 있어요. 3을 보고 있는데 3이 5보다 작으니까 확장합니다. 부분합. 확장하면 뭐가죠? 4죠. 4도 5보다 작으니까 부분합을 또 확장. 이번엔 5가 딱 맞았어. 5가 딱 맞았죠? 그럼 여기에 또 카운터를 뿔뿔합니다. 자, 5까지 맞은 상태에서 지금 요 상태예요. 5까지 맞은 상태니까 부분합을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러분? 4죠. 4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갈 게 있나요? 없죠. 그래서 끝. 그러면 경우의 수는 총 3개. 그래서 이게 3이 나와. 이렇게 투포인터로 하면 이 문제를 좀 쉽게 풀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한번 코딩으로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우고. 푸는 법은 이해되셨죠? 이렇게 손으로 풀어봐서 우리가 이해가 됐으니까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제만 보면 되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창 크기를 늘린 다음에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 저희 실버 4의 7번째 시간이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패키지 만들고 H 만들고요. 그 다음에 new 자바 클래스에서 BOJ 몇 번이죠? 2003번 만들고요. 메인 함수 만들고. 자, 요거는 옆으로 쭉 이렇게 늘어지는 거니까 버퍼 리더를 쓰겠습니다. br은 new 버퍼드 리더 new inputstream 리더 system.in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n과 m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트링 토커나이저를 해버릴까요? 토커나이저 st는 new string 토커나이저 br.readline 이렇게 하면은 예외 처리 해줘야 되니까 여기 add exception 해주시고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n은 뭐예요? integer.parseInt st.next m도 마찬가지죠? m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거 토커나이저를 하나 더 받을게요. 받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거죠. 배열의 크기가 주어졌죠. 그럼 저는 배열 하나 만들게요. new int 배열의 크기는 몇이에요? n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start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해서 a의 데이터를 채워줄게요. int i는 0 i는 n까지 i 뿔 a의 i 번째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위에서 스트링 토커나이저를 받은 게 지금 요 데이터를 한 줄 쭉 받은 거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요 위에는 그대로 갖다 이렇게 쓰면 자,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 처리예요. 데이터 처리 완료. 자, 여기까지 잘 됐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디버그로 돌렸을 때 이제 입력을 복사해서 데이터를 넣어보면 요 A 배열에 지금 요 A 배열의 영역에 요 데이터가 잘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는 걸로 보여요. 그쵸? 자, 그러면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공유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이때는 투포인터를 쓸 거니까 S 인덱스랑 종료 인덱스를 두 개를 만들게요. 처음에 시작은 다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0번째. 왜 0으로 했냐?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while문을 돌릴게요. S 인덱스보다는 이 인덱스가 n보다는 클 수 없죠. 그렇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처음에는 이 자리가 데이터가 현재 데이터, 부분합 데이터가 S가 0이고 2가 0이라는 거는 썸은 처음에 A에 0번째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0번째를 넣어줄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거 하나는 들어온다라고 가정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f 썸이랑 m이랑 비교해야죠. m이랑 비교하는데 썸이 더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분합의 범위를 늘려줘야겠죠. 현재 부분합이 목표치보다 작음. 이거 미리 다 써놓을게요. 작은 경우가 있을 거고 이거는 else if
이거는 큼. 그리고 그 외에는 뭐예요? 일치하는 거죠. 딱 맞았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추가되는 경우죠. 일치함. 일치.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목표치보다 작아요. 목표치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엔드 인덱스를 뿔뿔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썸에다가 A에 엔드 인덱스 그리고 뿔뿔 해준 엔드 인덱스 하나 이번에 추가된 L을 더해줘. 그렇죠. 근데 만약에 목표치보다 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S 인덱스를 뿔뿔 해줘야 돼. 뿔뿔 해주는데, 이 뿔뿔 해줄 때 얘는 뿔뿔을 해줬다는 거는 기존에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우리가 뭐 S가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까지였다. 근데 더 컸어. 그래서 이동을 해야겠으면 얘가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기 전에 요 데이터를 합해서 빼줘야겠죠. 그쵸? 그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뿔뿔을 해주기 전에 썸에서 A의 S 인덱스를 빼주겠습니다. 만약에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경우의 수가 하나 늘어난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int count는 0으로 해주고, 여기에 경우의 수가 늘어난 부분이니까, count 뿔뿔 해주고. 그 다음에 카운트 뿔뿔 했으면 딱 맞은 거니까 둘 다 하나씩 앞으로 가도록. 둘 다 하나씩 앞으로 가는데, 이때 결국에는 요거를 한 번씩 다 해주겠죠? S가 앞으로 가니까, 엔드 인덱스가 앞으로 가니까, 엔드 인덱스 새로 들어온 애를 뿔뿔 해줄 거고, 더해줄 거고, 썸에다가. 기존에 있는 S 인덱스는 이제 빼줘야겠죠? 한 칸씩 오른쪽으로 시프트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에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카운트를 출력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저도 처음 돌려봤기 때문에 한번 런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예제 입력 2번을 가지고. 에러가 납니다. 에러 나는 건 이거는 27번의 엔드 인덱스에서 에러가 난다고 했어요. 왜 에러가 날까 한번 봐보면은, 여기가 하나, 뭐 이게 깔끔하진 않는데, 목표치보다 작았을 때 엔드 인덱스를 뿔뿔 했는데, 그리고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 이게 작을 때만 뿔뿔을 하고 나서 또 작아야겠죠? 뿔뿔 하고 나서도 작으면 추가해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이제 끝까지 다 왔다. 넘어갔다. 더 이상 볼 게 없다. 여기서 브레이크 처리를 할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런을 돌려서 3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 이렇게 왜 처리했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엔딩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원했던 요거보다 예제 수준에서 요거보다 작아. 얘네 부분은 작아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갔어요. 이게 작아서 여기 작아서 위에가 작아서죠. 정확하게 다시 위에가 작으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갔어. 근데 그 오른쪽으로 한 칸 간 게 배열의 범위 안에 얘가 가리키는 게 이 배열의 범위 안에 있으면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배열의 범위 밖으로 넘어간다. 넘어가면 브레이크로 끝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요거 한번 제출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제출했을 때도 성공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위로 올라가서 제출 언어를 자바 언어로 바꿔주시고요. 여기에서 패키지 날려주고 클래스 도메인 변경하고 나서 제출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렸다고 나오네요.
이게 왜 틀렸는지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틀렸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좀 천천히 봐보면은, 어, 일단 요 부분 틀렸죠. S를 빼준 다음에 이렇게 E를 두 번 가는 게 아니라 S 뿔뿔을 해야 되는데 제가 급하게 막 치다 보니까 요 부분이 좀 문제가 됐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수정을 해볼까요? 약간 이쪽으로 가져올게요. 여러분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져와 보면 제가 제출을 바보같이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잠깐 멈춘 상에 받는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에 제가 그전 코드는 여기 이렇게 그냥 바로 했는데 위에서 아까 전에 런타임 에러가 아까 전에 처음에 샘플했을 때 났었잖아요. 그래서 엔드 인덱스를 해줄 때는 엔드 인덱스의 값을 썸에다가 처리해줄 때는 일단 n보다 큰지 작은지를 먼저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여기 썸 넣어주는 한 줄을 이렇게 체크해서 바꿔주는 걸로 바꿨습니다. 이 부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만 끝 처리하는 것까지 해보고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제출을 과감하게 눌러볼게요. 네, 이제 쭉쭉 올라가는 거 보니까 성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아까 실수했다. 가장 큰 건 이거 제가 바보같이 모두 일치할 때는 스타트랑 엔드랑 같이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기로 해놓고서 실제 코딩은 끝에 엔드 인덱스만 두 번 이동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할 때 요거 엔드 인덱스 쪽 더해주는 거는 뿔뿔을 하고 나서 엔드 인덱스가 배열의 범위가 넘는지 한번 확인하는 거 여기 겉에 체크하는 것만 하나 넣어줬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저희? 이건 있으면 성공이라고 업데이트 되겠죠? 네. 대칭 차집합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 A와 B가 있다. 이때 두집합의 대칭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두집합 A와 B가 있을 때 A 빼기 B와 B 빼기 A의 합집합을 A와 B의 대칭 차집합이라고 한다. 라고 설명했는데 저는 사실 수학적인 지식이 뛰어나지 않아서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얘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A가 1, 2, 4, 9, B가 2, 3, 4, 5, 6, 6이라고 했을 때 A-B를 하면은 A에서 B에 있는 거를 빼주면 여기 2하고 4 있으면 여기 빼니까 1이 나오고 B에서 A를 빼라고 하면은 나머지 3, 4, 5가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의 원소의 개수는 총 4개이다. 요걸 구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찾으면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첫째 줄에는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가 빈칸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나온다고 했고요. 둘째 줄에는 집합 A의 원소가, 셋째 줄에는 집합 B의 모든 원소가 빈칸 사이에 두고 각각 주어진다고 합니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꽤 커요. 20만 개. 맞죠? 원소의 값은 뭐, 이 정도, 1억 정도 되겠죠. 1억은 넘지 않도록. 근데 20만 개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뭐냐면은, 요거를 구할 때, 내가 이 원소가 여기 있는지 한번 다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거를 다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시간 복잡도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요것도 투포인터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전 문제를 풀었던 거죠. 2, 3, 4, 5, 6.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일단은, 지금은 뭐, 운이 좋게도 다 정렬이 됐어요. 근데 저도 정렬을 해놓고 일단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샘플 자체가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거예요. 이렇게 보고 얘네 둘이 같은지 작은지를 봐요. 그럼 작은 애, 같지는 않죠. 그럼 작죠. 그럼 작은 애가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을 하면서 얘를 카운팅을 합니다. 하나 카운팅. 얘네 둘은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 쭉 갈라지고 하나씩 오른쪽으로 갑니다. 얘네 둘이 비교해요. 똑같나요? 똑같지 않죠? 그럼 작은 애를 빼주면서 카운팅 해줍니다. 자, 이거 이동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네들 반대 똑같아요. 똑같네요. 똑같다고 생각하고 오른쪽으로 가는데 얘가 A별이 끝났어요. 끝나면 B별에 남은 애들 모두 카운팅.
요거를 다 더하면 4.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투포인트를 쓰면 시간 복잡도인데 해결이 되냐? 당연히 해결이 되죠. 왜냐면 원소의 개수가 20만 개인데 요거의 시간 복잡도는 투포인트의 시간 복잡도는 요거 한번 훑고 요거 한번 훑는 거니까 2n이에요. 그럼 40만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간 복잡도 안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 문제랑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요것도 요렇게 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POJ 이거 몇 번일까요? 번호가 1269네요. 1269 이렇게 해가지고요. 일단은 요것도 버퍼 드립 할게요. 전에 거랑 거의 비슷하게 br 뷰 버퍼 드립가 뷰 리스트입니다. 10.1 하고요. 이겼긴 하지만 그래도 다 쓰겠습니다. 인피니트 파스링크 여기도 토커나이저 하나 할게요. 스트링 토커나이저 st는 new 스트링 토커나이저 br건 리드다. 늘 저희 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리셉션 처리해 주고요. 여기에 st 여기까지 했죠. 그럼 그 다음에 받는 거또 바뀌죠. 이렇게. 그 다음에 int a는 a 배열은 new int n이 될 거고요. b는 new int n. 다음 요거 스트링 토크나이저 가져와서 그 다음 a 배열에 들고 한 줄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for int i는 0 i는 n i 플러스 a의 n은 뭐죠? 인티저점 파스트 인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배열 가져오는 것도 그대로 풋풋. 우리가 바꿔줘야 될 거는 여기 m 그리고 여기 b 이렇게 하면 데이터 저장 끝났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데이터 저장 끝. 가볼까요? 잘 됐는지 디버깅을 통해서 데이터가 잘 들어왔는지 봐보면 여기 A배열, B배열에 A배열, B배열에 여기 있는 데이터가 잘 들어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잘 된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거 일단 멈춰 놓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2포인트 쓰겠습니다. 포인트 일단 할게요. A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 B의 인덱스도 0. 맞죠?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while A의 인덱스가 M보다는 작고 M보다 작고 B의 인덱스도 M보다는 작아야지 투포인터를 그때까지만 돌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 if A의 인덱스랑 여기에 있는 값 A에 있는 배열의 값이 만약에 B에 있는 배열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시기에 지금? 딱 이거죠. 처음에 우리가 요렇게 시작을 했는데 얘가 더 작아요.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우리는? 카운트를 하나 뿔뿔 해주고 얘를 한 칸 이동해 주겠어요. 그거를 코딩으로 해볼게요. 그럼 카운터가 하나 있어야겠네. int count 0. 그러면 이때는 카운트를 하나 올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A 인덱스를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 반대 else if 반대 경우 이거를 꺽쇠를 거꾸로 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카운트는 그대로 뿔뿔해진데 B 인덱스. 만약에 그것도 아니다면 두 개가 같다는 소리죠? 두 개가 같을 때는 카운트를 뿔뿔해주면 안 되죠? 그냥 인덱스만 하나씩 오른쪽으로 뿔뿔해준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뭘까요? 이걸 하다 보면은 얘가 끝났는데, 이게 끝났는데, 얘는 끝났는데 얘가 안 끝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 경우는 뭐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처리해. 카운트에 더해줄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n-a의 인덱스. 근데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인덱스 값 하고 하나를 더 빼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요건 한번 이따가 디버깅 해보면서 제가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m의 b. b 인덱스 값인데 같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카운트를 출력만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부분 디버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잘 들어가는지. 이걸 복사해 오면, 현재 카운터가 보면은 2예요. 왜 2가 됐을까? 여기에서 보면은 2가 됐나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 요거 하나 찾았고, 요거 하나 찾았어. 그래서 2는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2는 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A랑 B 인덱스가 각각 3이, 3. 0, 1, 2, 3. 요 자리에 온 거고, 요 자리에 온 상태죠. 자, 그러면, 여기 n 같은 경우는 더하면 n 자체가 3이니까 여긴 0이 나오고 여기는 원소가 2개 남았다고 해서 2개 나오고 더해지니까 총 5가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아니 더하면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가 5 빼기 3이잖아요. m이 5고 b 인덱스가 3이니까 2죠. 현재 카운터 2랑 이걸 2개 더해서 4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그럼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되셨나요? 일단 돌려보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는 A는 끝까지 갔으니까 하나도 안 더해지고 여기에서 2가 더해지면서 이 카운트 자리가 4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콘솔에 이렇게 4가 잘 나오는 거죠. 자, 이 부분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저도 헷갈리고 디버깅을 하면서 좀 찾았는데 하나 위치가 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보면은 여기에서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A가 끝까지 안 갔다면 남은 원소 더하기. 요거는 B죠. B가 끝까지 안 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제에서는 B가 끝까지 안 가니까 이 카운트에다 전체 5 주어진 5에다가 현재 여기에 인덱스 번호 3 이거랑 이거를 빼면 뭐예요? 남아있는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줍니다. 그거를 이 카운트에다가 돌려줍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 부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그대로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출 누르고 자바 그 다음에 패키지 날리고 클래스 메인으로 바꿔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틀렸다고 나오네요. 왜 틀린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제가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왜 틀렸는지 혹시 느낌이 오시나요? 왠지 아시나요? 바로 그거는 데이터 저장했죠.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투포인트를 쓰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어야죠. 근데 저는
예제에서 아까 얘는 정렬이 되어 있어 다행이네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놓고 실제 코딩에서는 정렬을 안 했어요. 그래놓고 예제 맞는데 왜 틀렸지? 이러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소팅 할게요. 어레이턴 소트 A. 이렇게 한번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제가 제출한 거에서 수정하면 되겠죠?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요번에는 막기를 한번 기원해 볼게요. 데이터 잠끝이라고 써있네. 데이터 저장입니다. 저장하고 나서 소팅하고 나서 이렇게 한번 해서 막기를 통과가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컴파일 에러가 나는 거는 여기 요거 추가가 안 됐기 때문이겠죠? 죄송합니다. 여기서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추가를 해줘야 되니까 딱 제출을 누르는 순간 그 생각이 나더라. 다시 제출. 채점을 쭉쭉쭉 하면서 넘어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성공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놓고 코딩할 때 제가 소팅을 안 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 실수하지 마시길 바래요. 꼭. 그래서 실제로 코딩 테스트에서도 예제 맞았다고 다 맞았네 하고 나가시면 안 돼요. 그 예제가 맞았어도 경계값이나 좀 이런 인풋이 들어왔을 때는 처리가 잘 됐나? 뭐 이런 것들 좀 고민해 보시고 마지막까지 어차피 시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내 코드에 이상이 없는지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문제 풀어봤는데 어떠셨나요? 두 개 다 약간 투포인터를 이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상 끝까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꼭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